우리 종탑 아래서라는 윤은길님의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하기로 해. 우리가 저 작품을 읽어봤으니까. 종탑 아래서라는 소설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윤은길 문학이 원래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야. 일본에서는 많이 알려진 작가야. 일본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로 번역이 잘 됐으면 노벨문학상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종탑 아래서는 당연히 윤은길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현대 소설이지, 시대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해야 될 거는 이 소설은 액자 소설이라는 거야. 액자 소설. 액자 소설이 뭐야? 원래 이 액자라는 게 집에 걸려있는 액자를 말하거든. 왜 이 액자 소설이라 이름이 붙었냐면 이건 독일 사람이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에 거실에 액자가 걸려있으면 거실이란 공간은 우리 공간이지, 그지? 근데 액자 속에 만약에 만약에 놀이공원 그림이 있다. 그러면 그 안은 놀이공원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거실이 하나고 그 거실 안에 또 다른 독립된 그림이 있는 거야. 그런 걸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액자는 내화라고 그러지, 내화. 안에 이야기가 있고요. 외화, 바깥에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서로 맞물려 있어야지. 중간에 백마 얘기 나거든. 좀 이따 이거 설명을 해주겠지만 백마 이야기가 바로 내화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그 백마가 여기 나와 있는 여자아이 명은이를 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소설을 액자 소설이라고 한다. 이 소설 액자 소설이야. 까먹지 마. 종탑이라는 건 종을 울리는 탑인데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자신의 소망이라든지 자기가 명은이가 갖고 있는 걸 이 세상, 온 세상에 널리 퍼진다는 의미. 그게 바로 종을 치고 종소리가 퍼진다는 거야.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게 종탑 아래서 제목이다. 알겠지? 자, 이 소설 시대적 배경은 뭘까? 배웠어? 시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아니라 시간적 배경. 아는 사람? 한국전쟁.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어?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름이 전쟁 발발 날짜야.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 그리고 1953년 7월 21일 휴전일이야. 요때 전쟁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야. 물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교전하고 있는 최전방이 아니라 여기 전라도 익산인가 전라도지, 전라도 후방이지, 그지? 그러니까 치열하지 않아. 익산 맞네. 익산. 거기 시청 게시판을 통해서 전쟁의 소식을 알았으니까 공간의 배경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전라도 익산 시청 있는 거리가 되겠지, 그지? 시내가 되겠지, 시내. 이게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 작가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작가의 메시지. 작가의 메시지는 보통 뭐라 그래? 주제라고 하는 거지, 주제. 나하고 명은이. 좀 이따 등장인물 설명해 주겠지만 얘네들의 사이에 미묘한 감정 교류가 있단 말이야. 두 가지가 있죠. 나는 명은이, 서울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한 명은이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 이건 뭐 사랑이라고 할게. 아니면 둘 사이의 공감. 이게 정서야, 정서. 서로 믿고 서로를 위해서, 여기 지금 그 아저씨 있지, 딸고마니 아저씨. 정치는 거 막았잖아. 근데 내가 가서 그 아저씨를 말리니까 명은이가 종을 칠 수 있잖아. 내가 한 행동은 명은이에 대한 종치고 싶다는 거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한 공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라고. 그래서 말리는 거야.
그러면 명은이가 종을 치면 심리적으로 자신의 어떤 소망이 널리 퍼진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러면 사랑과 공감을 통해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명운이 눈이 먼 이유도 전쟁 때문이고, 전쟁은 뭐를 의미할까? 그러면 전쟁이라는 건 폭력성을 의미하는 거야. 폭력.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 때 제일 폭력에 희생되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 노인,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자. 알았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힘이 나약한 사람들이 희생자가 된다고. 물론 가해자는 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있잖아. 이렇게 간절하게 종을 울리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가 소년들이 있잖아. 소녀. 어린아이들이잖아. 얘네들도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는 거야.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고 폭력으로부터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렇게 간절하다는 거. 이런 아이들조차도 간절하다고. 그걸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전라도 익산이기 때문에 사투리가 등장한단 말이야. 사투리. 보통 사투리가 등장하면 뭐라 그래? 생동감, 사실성. 사투리, 사실성. 사투리가 하는 역할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아까 나왔던 내화 백마 이야기. 백마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 백마 이야기가 작중인물 누구 명은이하고 나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다시 정리해 줄게. 작중인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화는 안쪽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막 한 이야기가 아니야. 외화와 관련된 이야기고 액자 소설이기 때문에 내화만 딱 띄어내도 한 편의 소설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두 편의 소설이 섞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된단 말이야. 나와 명은이 얘기하고 백마 이야기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액자 소설로서의 내화의 의미가 생긴단 말이야. 자, 여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처음에 내가 시청 앞에 지나가다가 게시판에서 전쟁 상황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지. 그리고 그 시청 관사 정원에서 명은이, 그때는 이름도 몰랐지만 소녀를 보게 되는데 그 소녀가 앞이 안 보여.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 내용이야 지금 스토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 내가 도망가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명은이 외할머니가 찾아와서 명은이가 앞을 못 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에 대해서 당부하고 간단 말이야. 자, 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명은이 퇴원한 걸 만나가지고 전쟁 상황을 전달해줘. 그랬더니 명은이 몹시 화를 내죠.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부정적이고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게 명은이란 말이야. 외할머니가 분명히 얘기하지 말라는데 얘기했어. 알았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명은이한테 사과하는 거잖아.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 그것까지 다 했다고 얘기하면서 둘은 서로 화해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시험에는 위기절정 결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앞에 발단 전개는 시작해서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위기, 어떤 긴장감이 막 조성되면서 절정 부분, 우리가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드라마틱하기 때문이지. 그게 절정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 절정, 그리고 마지막에 갈등. 어차피 소설은 서사문학, 갈등문학이니까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소됐는지가 결말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절정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결말이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비슷하게 나오겠지. 시간 없으면 절정 부분만 잘 보도록 해. 알았지?
자, 위기 부분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 딸고마니 아저씨. 딸고마니 아버지가 나온단 말이야. 딸이 5이야. 딸 좀 그만 나라고. 그래갖고 딸고마니가 된 거지, 그지? 이 아저씨가 하는 역할은 이 교회, 신광교회의 종탑을 관리하는 거란 말이야. 누가 못 들어오게 종을 자기가 치고 종을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난 접근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지? 그때 나하고 명은이가 그 딸고마니 아버지가 치는 종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지. 이거 위기 순간이야. 아직도 위기. 종소리를 들은 다음에 명은이가 자기가 직접 종을 한번 쳐보겠대. 간절하게. 자, 이제부터 절정이 나오는 거지. 나하고 명은이가 종탑으로 올라가고 딸고마니 아버지가 그걸 못하게 말리고 왼쪽에서는 슬랩스틱 코미디가 막 벌어지고 있고 명은이는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던 종 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종을 쳤어. 결말. 너무 기쁜 나머지 명은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종소리는 그 명은이의 소망처럼 널리 퍼져가면서 끝나는 거야. 이 소설 내용이. 알겠지? 자, 외부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외부 이야기는 여기 나가 건호잖아, 건호. 최건호. 최건호가 60살 정도 된 나이에 환갑쯤 됐다 그랬으니까 동창회에 가게 되지. 그러면 동창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이게 외화란 말이야, 외화. 그 얘기가 바로 명은이와 관련된 얘기야. 그 이야기 속에 명은이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했던 내용이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레이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야? 소설에서는 그걸 서술자라고 하는데 서술자는 나지요. 원래 이름은 최건호고요. 그럼 나가 내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잖아.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어야 되겠지. 어린 시절의 이야기, 명은이와의 이야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포함되는 게 이렇게 다시 정확히 정리하면 뭐냐면 외화는 이 동창회에서 동창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외화고 내화는 백마 이야기가 핵심이긴 한데 나하고 명은이 사이에 있었던 전쟁 때 이야기가 포함되고 이 나와 명은이 사이의 이야기 속에 또 백마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알겠어? 무슨 말이지? 그러면 나하고 명은이 사이의 이야기가 내화고 그 안에 백마 이야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설 읽을 때 소설 용어 중에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지. 뭔데? 복선. 복선이 뭔데? 원래 복선이라는 건 이렇게 바닥에 깔려있는 선이야. 너네 예를 들면 실타래를 막 이렇게 풀었어. 바닥에다 놨어. 그러면 여기 엉켜있는 실타래인데 거기 실 끝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걸 잡고 끝까지 따라간다. 따라가면 뭐가 나올까? 끝까지 가겠지. 이 복선은 결말의 내용을 미리 앞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는 읽으면서 잘 몰랐는데 작가가 있잖아. 서술자를 통해서 야, 결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슬쩍 던져놓은 거 있어. 여기는 이거야. 적어보세요. 하굣길, 학교 끝나고 하굣길에 먼 길을 일부러 먼 길을 에돌라 쭉 돌아가지고 집으로 향한. 그럼 건호는 평소에 집에 갈 때 지름길을 갔겠지. 근데 이날은 빙빙 돌아간 거야. 이게 왜 복선일까? 이렇게 갔으니까 일어나는 결말이 뭐야? 명은이를 만났죠. 이게 명은이를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앞에서. 돌아갔으니까 명은이를 만났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돌아갔으니까
애돌아갔대. 쭉 삥 돌아갔다는 얘기야. 애돌아갔으니까 명은을 만나. 자, 소설 용어 하나만 중요한 거 해줄게. 만약에 애돌아가지 않았으면 명은은 다른 쪽에 있으니까 못 만나거든. 애돌아갔으니까 명은을 만났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있음직한 일이네. 이걸 소설에선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 소설의 개연성이 두드러진 내용은 뭐야? 건호가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가는 하굣길에 일부러 지름길이 아니라 쭉 삥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은을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내용의 복선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대적 배경은 이해했으니까 이거 필기했지? 지운다? 자, 지울게요. 지우고 자, 한국전쟁 아까 1950년부터 53년이 이 소설의 배경이라고 했고요. 이 전쟁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시청 게시판에 보면 아까 전황이라고 했죠. 전황. 전쟁 상황을 줄여서 전황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보면 국군 1사단 평양에 입성이라는 건 그 평양이라는 도시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국군하고 유엔군이 이거 시청 게시판에 있는 거야. 청천강을 강물을 건넜다. 이것도 게시판에 있는 거야. 압록강으로 진격. 이것도 게시판에 있는 거야. 중공군이 갑자기 우리 전쟁에 참전했다. 이게 지금 게시판에 있는 시청 게시판, 전라도 익산 시청 게시판에 있는 전황 내용이라고. 이거 말고 또 일사후퇴 이런 거 나오지. 교착 상태. 교착이 뭐야? 교착 상태가 뭐냐면 서로 있잖아. 서로 나아가고 또 물러서고 이게 교착 상태. 계속 거의 같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이것도 시청 게시판 전황이에요. 자, 선생님 봐봐. 이거 말고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이걸 조심해야 돼. 선멸. 완전히 다 싸그리 죽였다는 얘기인데. 괴멸.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해. 이 단어가 평화적인 단어야, 폭력적인 단어야? 폭력적이지. 자, 폭력적 단어, 언어가 쓰이고 있어. 이유는 뭘까? 이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쟁 중이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폭력적인 단어가 일상화됐다. 평소에는 우리가 지금 전쟁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잘 안 쓰는데 전쟁 때 되니까 와, 적군을 괴멸했다, 선멸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첫 번째 사회문화적 배경. 이거 사회문화적 배경이다. 폭력적인 언어, 단어가 일상생활에 일상화됐다. 사회문화적 배경. 뭐라고? 사회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이 아니고 사회문화적 배경. 이거의 바탕은 뭐라고? 전쟁의 전쟁. 전쟁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단어를 아이 할 거 없이 일상생활에 막 쓰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사회문화적 배경. 자, 시청 게시판. 시청 게시판에 전황 내용은 편파적이다. 편파적인 뭐야? 한쪽 편 드는 거라고. 그러면 전라도 익산은 남한이잖아. 그러면 남한 정부에게만 유리하고 남한 정부만 이익을 볼 수 있는 내용만 편파적으로 싣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군이 북한군한테 많이 죽었다, 어떤 고지를 뺏겼다, 밀려났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다. 이게 편파적인 어떤 내용을만을 전달하고 있다. 이게 사회문화적 배경 두 번째야.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굶주린 사람이 많았다.
굶주린,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 자,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는 내용상, 자, 밥을 훔쳐 먹을 정도다. 이 밥은 뭔지 알지? 술 만들려고 고두밥을 재워놓고 그걸 발효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양조장 마당에 이렇게 깔아놓고서 말린다고. 그것까지 훔쳐 먹었다고. 그 정도로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가난한 생활을 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사회문화적 배경 1번, 2번, 3번의 내용이야. 당시의 사회 모습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할게. 배경을 좀 약간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배경, 공간의 배경을 한번 볼게. 공간. 아까 전라도 익산이라고 그랬는데, 전라도 익산. 여기서는 이 위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잖아. 그런 곳을 전선이라고 하는데, 전선에서 멀리 있단 말이지. 멀리 있는 후방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직접적인 무슨 폭격을 당한다든지 북한군이 나와서 총을 쏜다 이런 거 없어. 알았니?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전라도 익산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후방이지만 여기도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야.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 있잖아. 전황이 궁금해가지고 익산시청 게시판에 거기 있는 것들을 막 벽보들을 행인들이 막 읽고 다녀.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도 긴장하는 거야. 관심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아까 나왔는데 만세주장. 이게 술집이지. 고두밥은 아주 바짝 마른 밥이야. 질퍽질퍽한 밥이 아니란 얘기야. 이걸 훔쳐 먹는다. 아이들이. 이것도 공간적 배경의 의미고, 최건호. 어린 최건호지. 얘가 있잖아. 아까 했던 폭력적인 단어들, 선멸개멸, 폭력적인 단어들을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전라도 익산의 공간적 배경이야. 알겠지? 자, 내가 명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 그러냐면 명은이가 두 팔을 이렇게 나란히 뻗고 이상한 자세, 비상한 자세로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명은이에 대해서 첫 번째 봤을 때 쟤 좀 이상하다. 자, 또 내가 명은이에 대한 생각, 인상, 꽃무늬 원피스. 꽃무늬 원피스. 이거 보통 우리 동네 애들은 잘 안 입는 옷인데, 단발머리. 이 얘기는 머리를 미용실에서 자르고 잘 정리했던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추측해? 얘 분명히 서울 아이다. 이게 건호가 처음에 명은이를 보고 생각했던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서울 아이가 분명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고양이를 나비라고 불러. 여기서는 고양이라고 부르는데 쟤는 나비라고 불러. 그러니까 서울 아이라서 고양이도 이상하게 부르는구나. 그러면 이상하게 보고 있고요. 서울 아이인데 이렇게 이상한 용어를 부르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좀 맛이 가네.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부정적 시각이야. 하지만 나중에는 아니겠지. 부정적 시각은 뭔지 알겠지? 이상한 자세도 그렇고. 왜 고양이를 나비라고 부르지? 처음에 명은이 만나가지고 막 도망간단 말이야. 이유는 첫 만남에서 주랭랑 친다. 누가? 건호가. 이유가 뭐라고? 눈 뜬 장님. 눈 뜬 장님 뭐야? 눈은 뜨고 있지만 볼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지? 전라도에서는 당달봉사라고 불렀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거기 놀래가지고 처음 본 거야. 그래서 도망간 거야. 처음에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본대. 당달봉사래. 그래가지고 주랭랑을 찾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두 번째. 지으면서 하니까 빨리빨리 필기해. 중요한 거 하나 하자. 뭐 아까 내가 명훈이 봤을 때 부정적 시각이라고 했죠. 첫 만남. 태도 변화. 태도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어떤 태도 변화가 일어날까? 소극적이었는데 도망가는 거 적극적으로 바뀌어. 소극적인 건 뭐지? 몰래 명훈이 몰래 관찰해. 그 다음에 도망치고. 이거 소극적인 거야.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고 뭐 하면서 가까이 가지. 그래가지고 뭘 던져주지? 명훈아 하면서 공을 던져주지. 이 적극적 행동이야. 다가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질문을 한단 말이야. 명훈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이거 왜 그래? 저건 뭐 왜 그래? 질문을 한다. 이 태도는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외할머니가 건호한테 부탁한 거 있어. 부탁한 거. 첫 번째, 고맙다. 이건 고맙다는 부탁이 아니지. 그러니까 건호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한 거야. 왜? 자기 손녀, 외손녀 명훈이하고 말동무가 돼줘서 너무 고맙다. 자, 말동무가 돼서 고맙다. 두 번째, 절대로 부모 얘기하지 말랬어. 부모가 명훈이가 엄마 아버지 전쟁 때문에 죽었지, 그치? 그러니까 부모 얘기하면 또 엄마 생각, 아빠 생각나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얘기, 이것도 하지 말라 했어. 이건 엄마 아빠가 전쟁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거야. 그 다음에 핸디캡이지, 그지? 장님 얘기. 명훈이가 장님인데 장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알았니? 이 장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명훈이는 멀쩡해서 정상인이었단 말이야. 명훈이 장님이 된 게 왜 그래? 전쟁에 부모가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장님이 된 거 아니야. 눈이 멀었단 말이야. 그래서 외할머니는 명훈이의 이런 눈도 멀고 부모도 잃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이제 좀 가까워졌어. 건호가 있잖아. 이게 지금 전체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 돼. 건호가 명은이한테 그 다음에 전쟁 상황인 전황 소식? 근데 어떤 소식이냐면 새 소식을 전달해줘. 자, 이건 건호가 명은이에 대해서 호의, 좋은 의사를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건호 입장에서는 앞을 못 보는 명은이는 게시판을 읽을 수 없잖아. 이건 우월감이야, 우월감. 내가 읽어야지만 너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야. 너는 못 읽잖아. 난 너보다 전황 소식을 빨리 읽을 수 있어, 알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근데 이 전황에 관련된 새 소식을 전하면서 금기라 그러지,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지. 그게 바로 전쟁 얘기를 한 거야. 전쟁 얘기 하지 말라는데 건호가 명훈이한테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명훈이는 어떻게 돼? 충격을 먹죠. 충격.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러면 잘 들어봐. 건호가 명훈이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금기했던 전쟁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봐.
건호는 이렇게 좋은 명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잖아. 근데 왜 얘기했을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 뭐냐면 일상화가 됐다고. 뭐가? 전쟁 얘기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얘기한 거야. 다른 사람들하고 전쟁 얘기 하듯이 그냥 명훈이한테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야. 그만큼 전쟁이 일상화되고 사회 깊숙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박혀버린 거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그렇게 부탁한 것도 까먹을 정도.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문제 풀 때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잘 들어, 이런 거야. 직접적 제시라는 게 있어요. 직접적 제시. 그럼 당연히 간접적 제시도 있겠네요. 네. 자,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 예를 들면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걸 텔링이라고 그래. 텔링. 말하는 거야. 누가 말할까? 서술자가 말하겠지. 예를 들어 명호는 겁이 많다. 이건 직접적 제시야. 명호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겁이 많다고 얘기했잖아. 간접적 제시는 우리가 또 쇼잉이라고 하지. 쇼잉이 뭐야? 보여주기. 뭘로 보여줄까? 등장인물의 대화, 행동, 이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 건호는 겁이 많다. 이건 직접적 제시라고 직접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 건호는 밤이 되면 이불을 덮고 오줌도 참는다. 이건 오줌 참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밖에가 무서워서. 알았니? 그럼 얘는 겁쟁이란 얘기잖아. 이걸 간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종탑 아래서에서 나오는 명훈이하고 나의 대화나 명훈이 행동, 나의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이 성격이 어떤지, 이 사람이 과연 그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건 좀 글을 좀 깊이 있게 읽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직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다 말해버리니까 이거는 고전 소설에서 주로 나오는 거지. 고전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작가가 있잖아. 서술자가 돼가지고 인물이 지금 왜 그런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 다 말해줘, 다. 이건 독자의 수준을 좀 낮게 봤다는 얘기지. 알겠어,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 제시, 간접적 제시까지 했으니까 심리를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 거론되는 거니까 종탑을 해서 심리 한번 알아볼게. 힘들면 말해, 쉬었다 하게. 심리, 먼저 명훈이부터 할게. 명훈이가 있잖아. 충격을 받았어, 충격. 충격도 일종의 심리야, 공황 상태. 왜냐하면 전쟁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있잖아, 무의식적으로 해버린 거야. 그때 명훈이의 심리는 충격이지. 그지? 그럼 충격받으면 명훈이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 줄 알아? 무기력해. 그리고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쓸쓸함을 느껴. 이 심리로 이어지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명훈이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화를 내고, 본문 내용이다. 충격을 받아서 무기력하고 쓸쓸한 심리 상태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나에 관련된 심리 상태를 잠깐 봐야 되는데, 나는 제일 처음에 어디 갔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해야 되지? 명은이한테 미안함을 전하잖아. 그런 느낌을 전달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명은이의 심리도 바뀌어야지. 뭐로 바뀌어? 나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하고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가 여기서는 바뀌어서 나에 대한 반가움으로 바뀐다. 요 사이에 시차가 있겠지, 그지? 못 만나는 순간이 많은 거.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할게. 중요한 얘기가 이어지니까. 자, 시험 문제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거니까 잘 확인해 보자. 뭐가 시험 문제로서 비중이 있냐면 백마 이야기. 그 내화 속에 또 감춰져 있는 백마 이야기. 자, 백마 이야기 내용 잠깐 볼까? 기사가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주가 나오지. 성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백마야. 백마가 종소리를 통해서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종소리. 이 종소리가 바로 제목하고 관련 있는 거야. 억울함 해소. 벗어났다. 없앴다. 여기서 백마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명은이란 말이에요. 명은. 자, 여기서 나쁜 사람은 바로 기사야. 기사는 백마를 타고 다니고 백마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저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백마 입장에서는 원통하겠지, 그지? 자기가 태우고 다녔는데 은혜를 저버렸어. 그리고 백마는 이 기사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억울한 거지. 그래서 명은이에 해당되는 게 백마라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성주는 중간자 입장에서 이 사연을 듣고 백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백마의 소원을, 즉 백마의 어떤 지금 저버리고 난 다음에 억울함 있잖아. 해소해 주는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기사를 처벌한다. 심판. 이거 백마 이야기에서 인물들은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백마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종탑 아래서의 종탑. 제목에 나와 있는 종탑. 당연히 종을 치는 곳이 종탑인데 이거의 의미는 소망. 여기서 명은 소망이지.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그 제목이 종탑 아래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백마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것 중에 칡넝쿨이 있어. 칡넝쿨은 백마를 종으로 인도한. 명은이를 종치는 곳에 인도한 게 나인데 그러면 나가 되겠지. 나. 이게 칡넝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소리.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는 구원의 소리다. 이거 종소리는 다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정리해 줄게. 구원의 소리가 되는 거.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의 소리에 해당되는 건 바로 종소리다. 자, 그러면 백마 명은이 칡넝쿨은 나와 대응시킨다. 그러니까 그 짝이 되는 걸 좀 알아두면 좋겠어. 칡넝쿨은 나고요. 백마는 명은이다. 이게 저기 백마 이야기의 의미란 말이야. 그리고 얘는 원래 교회에서 종을 치는 건 일상적이거든.
그런데 거기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이다. 요게 백마 이야기의 인물과 소재와 효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오케이. 종소리는 따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 재미난, 자, 종 치는 장면. 아까 처음에 설명해 줬는데, 나는 딸고만 아버지를 붙잡고, 명은이가 종을 치게 하는데, 둘 사이, 나하고 딸고만 나라고, 딸고만 아버지, 요걸 갖다가 처음에 종치는 장면에서 내가 명은이한테 설명해 주는 부분 나오잖아. 그때 딸고만 아버지가 종을 치는 모습을 표현한 게 굉장히 해학적이다. 딸고만 아버지가 굉장히 웃음을 주는 종치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내가 명은이한테 딸고만 아버지가 종치는 얘기를 해학적으로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진지해진단 말이야. 진지하고 엄숙해져. 왜냐하면 이 딸고만 아버지가 웃음 동작이지만 실제로 종을 치며 대하는 종에 대한 자세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단 말이에요. 종 치는 것은 여기서는 대단히 엄숙하고 진지하고 신비롭고 뭐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백마 이야기 듣고 나서 명은이는 딸고만 아버지가 울리는 교회 종소리, 백마가 억울함을 풀어왔던 것처럼 명은이는 딸고만 아버지가 치는 교회 종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이라고, 명은이의 소망이 만들어진 거예요. 종소리, 즉 종을 직접 치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게 백마 이야기를 통해서 명은이가 갖게 된 소망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마무리할게. 종소리.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으니까. 종소리는 비극적으로 보면 부모의 죽음을 목격했잖아. 그때 흘리는 명은이의 울음소리처럼 느낄 수도 있어. 울음소리. 이게 첫 번째 종소리의 의미. 두 번째. 간절함과 순수한 소원.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종을 치겠다는 거. 종소리는 널리 퍼진다. 구원의 희망이다. 자, 그럼 어떤 구원을 원하냐면 이 구원의 내용은 종소리가 널리 퍼져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평화를 바라는 소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봐.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으로 너무 좋잖아. 하나 갖다 슬쩍 집어넣으면. 그래서 종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4가지 다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객관식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를 할게. 등장인물. 이것도 인물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인물 제일 처음에 당연히 명은이가 나와야 되겠지. 명은이. 자, 명은이는 주도자야. 주도자. 종을 치는 주도자라고. 백마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백마라고 연결시킬게요. 그런데 문제는 명은이는 혼자서 종탑에 갈 수 없어. 종을 혼자 울릴 수도 없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명은이의 소망을 실현하는 조력자가 되겠지. 도와주는 사람. 달고만 아버지가 나에게
발길질, 주먹질 이런 거 하는데도 다 맞으면서 명은이가 종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조력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나다. 그 다음에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게 딸고만 아버지. 이 딸고만 아버지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야. 이중성. 첫 번째는 방해자야. 자, 종탑을 신성한 곳이야. 자기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돼. 못 오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명은이 입장에서는 종을 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방해자가 되겠지. 동시에 조력자가 되겠지. 조력자도 도와준 사람이야. 결국 나중에 나하고 명은이를 떼어내려다가 결국 줄에 매달리지. 그래서 종을 치게 된다. 종 치러 올라왔는데 못하게 말리다가 결국 딸고만 아버지가 종을 치게 된단 말이야. 줄을 잡고 매달려서 종을 치게 된단 말이지. 그게 이중적인 성격. 좋으면서 나쁘다. 나쁜 건 방해하는 거고 좋은 건 종치는 걸 도와줬단 말이야. 자, 마지막 마무리하고 끝낼게. 제목 종탑 아래서의 제목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목 종탑 아래서. 자, 먼저 종탑은 구원의 공간이지. 구원의 공간. 아까 나왔던 구원의 공간. 누구의 구원의 공간? 명은이의 구원의 공간. 명은이가 있잖아.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종치는 거고 구원의 공간이다. 자, 그럼 명은이가 종을 침으로써 스스로 전쟁의 상처라는 것을 치유하는 거야. 종이 울리고 소원이 실현되고 동시에 자기가 현재 전쟁 때문에 겪는 아픔을 호소하는 소리도 된다. 결국 여기서 나온 단어로 한다면 상처, 아픔, 그리고 치유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배열되면 되겠지. 물론 당연히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전쟁을 겪으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명은이라는 한 소녀의 그 정신적인 건강, 치유를 메시지, 주제로 담고 있는 게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탑 안에서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아까 지금 강조했던 그 부분부터니까 꼭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겠지? 백마 이야기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시험으로서 자주 등장하니까 꼭 반복적으로 복습해.